반갑습니다. 여기는 It's me time. 일도 육아도 잠시 멈추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봄이고요. 저는 소란입니다. 이쯤 이타임은 일, 육아,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미국 워킹맘들의 이야기입니다. 15년째 미국에 거주 중인 두 워킹맘이 소소한 미국 생활과 나를 위해 했던 작은 노력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 혹은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MeTimeTalks로 DM을 보내주시거나 meTimeTalks@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스포티파이로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주소는 아래 링크로 찾아주세요. 네, 소라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저 이제 새로 이사 와서 9월부터 시작할 아이 데이케어도 좀 알아보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회사 사람들이 또 많이 휴가를 가가지고서 한산해서 미팅이 좀 적고 저도 이제 2, 3주 후에 휴가를 하는 바람에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서 마음은 좀 급한데 그래도 좀 여름을 나름 즐기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더웠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뉴욕 어제 크게 비가 한번 와줘가지고서 오늘은 좀 그래도 시원했던 것 같아요. 보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날이 너무 더워지니까는 그 아이들도 저희는 주말마다 되도록이면은 해변 가는 거 좋아하니까 날을 잡아서 이제 가는데 더욱 기다렸죠, 아이들이. 그런데 또 반대로 덥다가 갑자기 왜 스콜처럼 그 동남아시아 날씨처럼 이렇게 습했다가 갑자기 소나기처럼 오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딱 가려고 하는 주말 아침에 비가 또 오는 거예요. 폭우처럼. 그래서 짐 다 싸놨다가 아쉽게 풀어야 했고 그때 그냥 오늘은 릴렉싱 타임으로 좀 여유롭게 보내자 해서 아이들하고 영화 보고 집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휴가철이어서 많이 휴가 가고 그러긴 하는데 그 소라님네는 그렇게 휴가 가면은 일이 좀 더 남은 사람들한테 몰리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나눠서 할 일이 있는 만큼 하고, 그러니까 또 그 말인즉슨 제가 간다고 해서 제 일을 누가 대신 하지 않는다는 느낌. 어차피 각자 마무리해야 할 뭐 리포트라든지 뭐가 있으니까 그게 내 책임인 거고, 저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써놓잖아요. 왜 아웃 오브 오피스라고 해서 내가 뭐 언제까지 휴가고 뭐 2주 후에 온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약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공동으로 물론 이제 같은 프로젝트에 하고 있는 게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조금 나누기도 하는데 대부분 정말 다 여름 휴가를 가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짧게 뭐 한 일주일에서 2주 가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3주를 가기도 하고 길게는 한 달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좀 많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분배를 그럭저럭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프로젝트별로 데드라인이 되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가기 전에 뭐 1주, 2주씩 이렇게 가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이 많이 몰려 있을 때는 이제 나 대신 누가 해주고 다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정하고 그거를 어떻게 너가 날 위해 어느 부분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걸 다 리스트업을 해서 또 알려주고 뭐 미팅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이 더 훨씬 바빠요. 그걸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작년에는 휴가철에도 엄청 바빠가지고 서로 막 민폐인 경우도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게까지 막 되진 않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심적으로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도 이렇게 여태까지는 휴가를 7월 달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약간 좀 일찍 가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좀 늦게 가는 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즐기고 있어요. 그 7월 달에 가다 보면 저 혼자 막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뭐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인풋도 받아서 해야겠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고 제가 좀 남으니까 왠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나는 아직 2, 3주가 남았네 하는
맞아. 그리고 왠지 지난주에 또 저희 팀장이 휴가를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팀장들은 휴가를 가도 계속 이제 확인하고 워낙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돈 주는 만큼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가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제 체크인 미팅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그래도 그 팀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여유롭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직속, 상사죠. 그러니까 매니저가, 휴가 간다고 날짜 이렇게 알려줬는데, 저랑 휴가가 안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저 신났잖아요. 맞아. 그럴 때 너무 좋아. 어쨌든 휴가가 겹쳐야 efficiency, 그러니까 효율적이겠지만, 물론 당연히, 휴가가 안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약간 엑스트라 2, 3주가 더 널널할 것 같다는 느낌적이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한테 배당되는 일은 똑같겠지만, 왜, 그래도, 매니저가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하루에도 생각지 못하는 뭐 미팅이 있다던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없었던 걸 시키다거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약간의 그 긴장감이 항상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맞아. 저도 뭐 재택근무다 보니까 항상 뭐 생각지 않게 저한테 뭐 궁금한 게 있거나 해가지고 막 메시지를 날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런 조건하에 있다가 그 팀장이 아예 부재라는 생각이 딱 있으면 이거는 어느 나라건 어느 직장이건 똑같은 것 같아.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서 저도, 약간, 지난주에 그 날짜를 알려줬는데, 그냥 기분 좋았어요, 그날은. 어쨌든 우리 둘이 매우 잘 보냈던 걸로 정리하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집안 일, 항상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나, 그 다음에 정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얘기도 해보고, 나름의 그냥 경험담이나, 꿀팁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서 뭔가 그 엄마들의 집안일에 대한 효율적인 시간 플러스 나머지 시간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운영하기 위한 웰니스에 어느 정도의 시간들을 투여하고 또 거기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지, 또 요즘 우리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엄마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웰니스라고 하면 되게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잘 지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여유, 일상 속에 우리가 뭐 먹는 거, 식습관, 수면, 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게 다 포함되니까, 어, 보미님은 그러면 만약에 누가 질문하면 만약 나의 웰니스 상태를 1에서 100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지금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 70점 정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사실 제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안 썼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서 본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현재 들어서는. 그리고 원래 성향상 뭐 오래 앉아 있는 거에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 한 번 앉으면 화장실 가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 제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죽기 전에 운동할까 말까겠다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엄마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한계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생존의 문제로 이 건강 관리가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소라님은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보미님이 70점이라고 했으니까 전 이제 50점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간신히 유지해 간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웰니스라는 것에서 많이 이제 신경을 못 썼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애 낳고 나서는 더더욱 좀 뭐 애 보다가 하루 다 가고 녹초되고 특히나 올해 초에는 정말 뭐 그냥 되는 대로 먹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확 나빠지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일 마치고 오면은 땅이 꺼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따로 영양제를 챙겨 먹은 것도 아니고, 잠을 뭐 의식적으로 되게 의도적으로 되게 자려고 한다던가 잘 먹겠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3-4달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나마 요즘 좀 들어서 이제 한 2-3달 전부터 이제 피 검사도 정기 검사 해서 피 검사도 좀 하고 뭐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게 뭐라냐 철분인가요? 우리나라 말로 아이런 그게 낮다고 해가지고서 뭐 또 따로 영양제도 챙겨 먹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에너지 레벨이 돌아온다고 해야 되나?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먹는 것도 신경 써서 먹으려고 하고 그랬어요. 아까 보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회사 가면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보고 점심도 그냥 책상에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 일 마지막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너무 피곤한 게 많아지는데 요즘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일어나서 움직이려고도 하고 점심 때 일부러 이제 밖에 그냥 좀 그 브레이크를 의도적으로도 좀 가지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부터. 왜냐면 아이가 지금 2살이라 그랬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첫째 때까지만 해도 진짜 정신력으로 항상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가 한 2살 이제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가 아이가 통잠도 다 잘 자고 여러 면에서 규칙적으로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무렵 좀 지나서부터는 그 유치원도 그 halftime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긴장감이 떨어진 것 같았는데 그러면서 그게 그동안 힘들었던 게 몸으로 확 오는 듯한 느낌이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렵부터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근데 어떤 식으로 왔냐면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편도선이 약해서 항상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목이 붓고 그 항생제를 항상 먹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았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힘들 무렵에 항상 피곤하면 또 목으로 그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고비가 좀 갔는데 이제 둘째가 2살 될 무렵부터 이제 편도선이 계속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항생제를 줘서 이걸 꼭 한 뭐 열흘씩 먹고 뭐 이래야 됐던 게 많은데 그게 1년에 7번 정도까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까지 많아지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야 되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항생제를 안 주잖아요. 웬만해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타이레놀로 뭐 먹고 쉬어라,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먹어도 이제 안 낫는 상황이 되니까 편도선 절제술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그 절제술을 받은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되게 간편하게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몰핀 맞으면서 한 2-3일 입원하면 너무 깨끗하게 나와서 자기는 적극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듣고 의사한테 그러면은 뭐 휴가를 받아서 이제 그 편도선 수술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2주를 내라는 거예요, 휴가를.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미국은 그걸 받고 나서 바로 퇴원을 한대요. 그리고 입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몰핀이나 이런 거 안 줘? 그랬더니 그런 거 없고 그냥 자르면 집에 가서 계속 피를 토하면서 미팅건 관자. 자연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피가 나고 너무 아프면 어떻게 그랬더니 시중에 파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이거 내가 들은 수술 중에 최악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의사가 바로 내가 생각해도 이 최악의 수술이라고 이 수술이.
근데 그때 무렵은 이제 남편도 일하고 있고 저도 일하고 있고 사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그 이주를 내고 남편도 이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 직장을 바꾼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보통 이제 오래 다니면 당연히 이주는 낼 수 있는데 옮긴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나 당장은 수술을 못 한다. 나중에 한국에 가서 하든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제 아프니까 이제 의사도 이제 생존을 위한 그 계획을 짜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 관리를 위한. 그래서 저보고 "우선은 잠을 충분히 자야 되니까 먹고 있던 커피를 끊어라." 왜 청천벽력 같은 일연도 어저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아침에 모닝커피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진짜 그러죠. 너무 자신이 없지만 이거를 계속 아프니까 그때는 뭐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끊고 거의 한 1년 반 동안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와. 대신 그 아침에 뭔가를 먹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 정관장 걸 사 가지고 커피처럼 이렇게 물에 타 가지고 먹으니까 맛도 조금 비슷하고 알싸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보냈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때부터 영양제를 꾸준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 검사랑 할 때 갑상선 저하증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워낙 떨어졌었는데 그 바이타민 D 그 치수가 너무 낮아 가지고 그때 거의 막 2만 IU인가? 그거를 의사가 처방을 해 가지고 제가 1년 동안을 먹었거든요. 하고 이제 다른 비타민도 찾아 먹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라 했는데 운동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정말 할 엄두도 안 나고 너무 피곤한데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냐 그랬더니 "걷기부터 해라." 그래서 걷기는 제가 좋아하는 거였고 한국에 있을 때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정거장 이제 일찍 내려서 걸을 정도로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유치원에서 픽업할 때 그때 걸어오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걷고 애를 픽업해서 또 이제 그때 강변 근처에 살아 가지고 강 이제 끼고서 아이와 같이 오고 그다음에 아이 자전거 아니면 가져가 가지고는 태워서 오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1 년에 한 4 번으로 줄더라고요, 편도선 그 염증이 나는 게. 근데 이제 그래도 아프잖아요. 이게 아프면 사실 편도선 염증이 또 겉으로 티도 안 나요. 뭐 어디가 목이 으슬으슬하거나 그다음에 목도 너무 아프고 그러긴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열 나고 하는데 티가 나질 않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밤마다 일어나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4 번이지만 이것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다른 거 다 체크해 보더니 어쩔 수 없이 운동량을 더 늘려야 된다. 체력 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게 요가였어요. 가장 뭔가 체력적인 소비가 적은 그리고 저한테는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가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는 지금도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악착같이 밤에 남편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일 주일에 3 번씩 갔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몸소 느꼈어요. 이게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체력을 다지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함과 동시에 이 엄마들한테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생존을 위한.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때 일을 겪고 나서는 시간이 날 때는 무조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첫 번째로는 무조건 산책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되면은 요가.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그쪽 부분에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이나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게
머스트?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옵션이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일도 많고 또 애기들 돌보려면은 회사 일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걸 다 해내려면 사실은 그렇게 먼저 운동하고 잘 챙겨 먹는 게 어떤 면에서는 투자죠. 그거 없이는 완전 확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특히 소라님은 아이가 이제 뭐 잘 잔다고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던 시기였기도 했거든요. 사실 모든 엄마들이 아이 나면은 그런 기간을 거치니까.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맞고, 아직도, 어, 하루하루가 약간 잠을 좀 못 잔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첫 해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잠을 요즘 많이 못 자서 상태가 안 좋다. 예전보다 그러니까 80% 정도에서 펑션하는 것 같다. 농담으로도 회사에서 예전 같지 않다 했는데, 요즘 두려운 건 그 80이 그러니까 그게 나의 노말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 약간 좀, 나사 하나에 약간 빠진 상태에서 항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100%였던? 그 잠 잘 자고 잘 일어나서 생활하던 나의 모습은 기억나지 않고, 그냥 약간 정신 나간 상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마시면서 간신히, 이게 뭐야, 이 아침에 일하고 시작하고 한 점심쯤 되면 뭔가 갑자기 단 걸 되게 많이 먹어야만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짜야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막 단 거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커피도 한 잔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의지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잠의 이제 수면의 질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근데 아까 또 미타임 우리 하면서도 하잖아요. 또 미타임은 소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다가 또 깨거나 아니면은 애기 재우고 나서 만약에 내가 잠이 안 오면 그 시간에 또 맞게 있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잠을 못 자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잠들면 또 아기가 깨거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의 패턴의 반복이긴 한데, 아직까지 되게 그렇다 한 수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 아니면 성공하고 있다, 약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전에도 왜 커피를 끊어서 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되게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해보세요. 근데 저도 감히 못하고 있어요. 커피만큼은 못 끊는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정관장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몸 보신을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먹는 영양제 요즘 캡슐처럼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약간 걸쭉한 그 진액이 되어 있는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그거를 넣고, 그다음에 너무 쓰다고 느껴지면 꿀 조금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아프니까 뭐든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니까 확실히 잠은 더 푹 자게 된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 낳고 모든 엄마들이 다 잠을 깊이 못 자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원래 저는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는 정도로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깊이.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본능적으로 무슨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이제 따로 다른 방에서 잤는데, 이제 그래도 문을 열어놓고 자지만 불안하니까 약간 소리가 바로 들리는 그 스피커를 옆에 놓고 잤어요. 근데 엥 소리가 나면 그 스피커에 난 소리가 들리기 전에 제가 벌써 일어나서 가 있는 거예요. 엄마는 대단한 근데 너무 신기해. 제가 원래 텔레파시. 예,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런 뭔가 기능이라긴 그렇지만 그런 힘이 생겨나나? 이것도 모성의 일종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깨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면의 질이 계속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정반장 추천드립니다.
정말 한번 해 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데로 이야기가 새지만 아까 왜 제가 이제 휴가를 앞두기도 있고 한국 가서도 일을 좀 하니까 이제 시차 적응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벌써부터 되는 거예요. 고민이 아니라 무서운 거죠. '어떻게 그걸 다 할까?'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커피를 안 먹어서 오히려 더 빨리 그 시차 적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커피를 먹어서 그나마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선은 한국 가는 건 힘들어요. 이 시차가 반씩 3시간, 4시간도 아니고 맞 14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갈 때 아이가 잘 적응을 해 주면 그나마 가장 효율적으로 적응을 할 수가 있고 아이가 그거를 잘 못한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에 딸려가면서 같이 이제 엉망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이렇게 수면 패턴을 보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이제 새벽 비행기로 가서 새벽에 도착하고 최대한 낮에 많이 놀려 가지고 밤에 이제 늦게라고 버텨도 막 6시, 7시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하루 이틀 사이로 애가 적응을 하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그다음에 나의 그 시차 적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아이의 그 스케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나저나 보미님은 요즘 특별히 웰니스 관련해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요즘에는 과거에는 아팠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경을 쓴 계기가 있었다면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선 작년에 큰아이가 되게 아팠던 기간이 있었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조금 더 관심을 쏟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이제 내 몸도 몸이지만 가족들이 아프면은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있지만은 아이가 또 둘이다 보니까 한 명이 아프면 이제 다른 한 명은 남편이 그때 케어를 했고 제가 아픈 아이를 또 더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제 몸이 확실히 건강해야 우선 다른 사람도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진짜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바로 아이가 이제 낳고 나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 진짜 경이롭지 않습니까? 운동을 그렇게 싫어하던 제가 달리기는 진짜 언간생신이었거든요. 옛날 때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소라님은 원래 취미가 조깅이기도 하셨지만은 저는 달리기는 정말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걷기를 좋아해도 그 발걸음을 빨리 해 가지고 달리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전에 몇 번 하려고 했지만. 근데 제가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저것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하다 보니까는 운동을 그냥 걷기 이것만 한다고 해서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걷기만 하는 거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분들이나 뭔가 그런 분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기에는 제 나이가 아직 너무 젊고 그런 제 나이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체력을 다지는 데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이랑 유연성 운동 3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걷기는 유산소 운동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요가는 유연성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근력 운동을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산소 운동도 사실 걷기가 아주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걷는 것도 굉장히 빨리 걷는 거, 경보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아직 젊은 우리 나이대에는 달리기를 해야 된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 주는 걸 보고서는 '아 진짜 해야겠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걷는 시간에 적어도 5 분에서 20분 정도는 달리는 거를 꼭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체력을 다지는
계기를 이제 갖고 나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알아보고자 하면서 접하게 됐던 책들이나 뭐 작가의 강의가 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영미 작가의 마녀 체력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책은 이 작가가 정말 저질 체력이었대요. 그리고 남편이 운동해라 하면 아니 이렇게 체력적으로 약한데 시간 있으면 난 잠을 자고 싶지. 오히려 운동을 해서 더 피곤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희 생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막 철인 3종 경기 하시고 막 엄청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작에 근원이 저랑 생각이 너무 같다는 거에서 공감이 되면서 아, 이게 체력에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좋아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달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김성우 작가의 30일 5분 달리기 이 책을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달리기 하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처음에 5분 달리기로 시작을 해라. 그렇게 해서 30일만 해보면은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면서 내 몸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 달리기라는 것이. 그래서 그 책으로 많이 도움을 얻었고 또 꿈꾸는 러너라고 제가 아직 입점만 되어 있고 활발히 활동은 하지 못하는데 러너들을 위한 그런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몸을 담그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정보나 뭐 인증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것을 보면서 뭔가 이제 나른해지거나 이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을 때 자극을 좀 받을 수 있으려고 자극을 받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3가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하신 분 중에 그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유튜브 강의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뭐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도 쓰신 것 같은데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더 아,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노화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요즘에 치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나이 들어가시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약해지시고 이런 걸 보면서 치매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나이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보면은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그 가능성이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무조건 어떻게든 움직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아까 애들하고 저녁 먹고 나서 이거 녹음하기 전에 30분간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뛰고 왔습니다. 진짜 대단하신데요. 저는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저녁에 운동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침에는 하겠는데 저녁은 정말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더 이제 운동할 힘이 많이 없는데 그러더라고. 진짜 저녁 먹고 하는 운동이 되게 좋다고 몸에는. 그래서 좀 그래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마녀 체력이라고 하셨나요? 그 책 제목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아니, 근데 소라님은 어쨌든 조깅하고 계시니까 지금 지난번에 달리면서 영상도 보내주시긴 했는데 주말마다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주중에도 가끔 나가긴 하는데 사실은 매일 가려고 하죠. 근데 잘 안 되고 한 일주일에 5번 정도 가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죠. 아닐수록 2-3번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러닝 팬츠를 입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주에 그날의 컨디션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뛴 날은 오히려 의식적으로 건강하게 더 먹게 되고 이제 회사 가서도 약간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패턴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먹는 것도 대충 먹게 되고 힘들면 초콜릿 같은 거 먹고 싶고 그렇게 이제 나쁜 패턴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건강한 이제 하루를 보내려면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조깅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마리나우스님, 그런데 진짜 저도 원래 초콜릿, 사탕 이런 단 것들도 그렇고 과자를 원래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 낳고 너무 피곤하면 초콜릿이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너무 피곤하면은 밀크 초콜릿 바 같은 거 사가지고 진짜 조금씩 뜯어먹는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말씀하셨듯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 요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식단인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것만큼 또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이가 이제 먹고 아니면 반찬들 남으면 그거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재택근무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유식 할 때는 그 이유식 먹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짬짬이 그 시간을 다 썼으면 저는 정작 국에다가 밥 말아서 서서 먹고 후다닥 먹고 다시 일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능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게끔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원래 되게 채식주의자인데 근력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더욱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더 그런 영양소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소라님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뭔가 이번 주에 저희가 웰니스 관련돼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서 생각났던 게 그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올해 너무 피곤해서 정말 찾아서 읽어봤던 책이 사실은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미국에서 에이미 샤라는 그 면역학 전문의가 쓴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곤함에 대해서 뭐 운동, 건강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전반적인 저희가 먹는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체 리듬이 망가지면 호르몬 분비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염증 수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게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간헐적 단식을 조금 한 단계 더 좀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좀 더 건강하게 또 거기서 소개하는 거는 좀 육류를 좀 줄이고 채식 약간 비건 이런 걸로 많이 하고 같은 시간에 잘 자고 한 12시간에서 한 16시간 정도 이제 단식을 해서 몸이 약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의 중요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육류 그리고 유제품 그 치즈나 요구르트 그런 걸 원래 좀 많이 좋아했었는데 좀 덜 먹고 약간 의식적으로라도 점심 때 막 샐러드 같은 거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정말 확실히 몸이 다른 걸 느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유지를 하면 당장 하루가 그렇게 지켰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한 2, 3일, 3, 4일 정도 하면은 몸도 되게 가벼워지고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데 문제는 가족들이랑 있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남편이나 그래서 뭐 고기도 많이 친구들 만나면 뭐 디저트도 먹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렇게 먹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기랑 있다 보니까 아기한테 만들어주고 또 남은 거 대충 먹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되게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챙겨서 먹고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먹고 이런 게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주변인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랑 약간 반대네요. 저는 워낙 샐러드 이런 걸로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어느 일정 부분은 그게 필요하다고도 저도 생각은 하는데 저는 뭐 나물무침 이런 거를 해놓으면 그걸 10가지 해놔도 환영을 받지 않는 느낌? 그러나 고기를 하나 구워 놓으면 모두 박수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어차피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야채 반찬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어느 진짜 순간부터. 그렇죠. 정말로 나 혼자 살면 케일 샐러드 해서 먹겠는데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잖아요, 많이. 맞아요. 어, 그리고 기껏 해놨는데 환영을 못 받으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냥 크게 잡고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급한데요.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아침에는 워낙 그런 거 좋아하기도 했지만 저는 대신 반대로 야채만 먹지 말고 이제 뭐 베이컨이나 아니면 터키 같이 구워 가지고 얹혀서 먹고 꼭 견과류하고 오일 그거를 같이 먹으려고 해서 뭐든지 균형적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그전에 계속 간과했던 것들을 제 스스로는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또 규칙적으로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규칙적으로 먹는 것의 중요성이 어떤 책을 읽든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평생 규칙적으로 먹은 적이 없어. 근데 아침에 커피 마시고 뭐 점심은 그냥 정말 되는 대로 사무실에서 먹고 기분 내킬 때 어떨 때는 막 싸가서 11시에도 까먹고 10시에도 까먹었다가 또 회사에서 오후에는 따로 점심시간이 있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은 없어가지고서 대부분 자유적이기도 하고 또 저는 책상 앞에서도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따로 점심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더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딱 정해지면 저희 남편 경우는 그 시간이 딱 있는 회사여가지고 그러면 그냥 딱 책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알아서 먹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규칙적으로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게 없다 보니 뭐 일하다 보면 거기 집중하다 보면 어쩔 때 막 2-3시에 먹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막 스킵하고 거의 4시에 먹기도 하고 진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의식적으로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네요. 요즘 제일 좋았던 건 물을 자주 마시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 저도 너무 물을 안 마셔가지고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한 정말 3시, 4시만 되면 파김치였던 게 물을 그나마 좀 신경 써서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억지로라도 화장실 간다고 좀 일어나고 걸어 다니고 그런 게 오히려 오후까지 왔을 때 컨디션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작은 건데 큰 발견이었어요. 하루에 그러면 얼마 정도 드세요? 물을? 원래도 좀 물을 많이 안 마시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좀 마시다 보니까 오히려 좀 좋은 걸 느끼겠어요. 요즘 한창 유행했잖아요. 왜 미국에서 큰 텀블러를 옆에 두고 한 2-3번 그게 하나에 1리터죠. 아닌가? 1리터 정도 들어가는 텀블러를 하루에 한 2번은 먹었더니 회사 일하면서 확실히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래서 좀 몇 번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더니 컨디션이 정말 좋아졌어요. 딴 거 하나도 안 하고. 저도 진짜 안 먹거든요, 물을. 그래서 저도 그 텀블러가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굿즈처럼 만들어가지고 스탠리 거 그거 큰 거가 있는데 그거 하나 먹기도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2번 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그죠. 요즘 왜 그러잖아요. 2리터까지 정도 먹어야 된다고. 사람 다 어른들은. 그래서 근데 저도 억지로 마셨어요. 근데 그리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다만 요즘 발견한 건 물을 많이 마셨더니 정말 오후쯤 컨디션이 다르구나를 깨달은 정도? 그래도 2번 먹으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나 보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실천을 안 하고 있고 오죽하면 식탁 이렇게 저녁 식사 차리잖아요. 4식구가 앉아 있는데 3명한테 물컵을 주고 저는 제 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물을 안 마시는 거죠. 그럼. 진짜 안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먹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집안 이제 식구들이 밥 먹을 때 이제 컵을 챙겨주고 빨리 물을 먹으라고 온 가족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다가 언제 이제 각성이 됐냐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너무 당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도 피부가 다 건조해 가지고 건성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여드름도 안 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주름도 당연히 잘 생길 뿐더러 이게 너무 건조한 거예요. 발라도 당기는 이 기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감이 생기다 보니까 또 찾아보니 역시 물이 해답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그래도 한 번 이렇게 텀블러 이제 물을 떠오면은 그거는 마시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확실히 얼굴 당기는 건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꾸준히 해야겠어. 예, 그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느꼈고. 근데 지금 소라님이 그거를 2번 먹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니 저도 이번 기회에 2번으로 늘려볼까 합니다. 진짜 추천. 저도 이제 그거 해보고 나서 몸의 컨디션 좋아진 걸 느끼고 남편한테도 요즘 잔소리는 그거예요. 물 마시라고. 회사 가서 물이나 열심히 마시라고. 그러니까요. 물 많이 마시라고. 역시 음료수 같은 걸 사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물 열심히 마시기. 네, 그거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은, 보미님은 따로, 챙겨 먹는 영양제 중에 특별히 드시는 게 있으세요? 네, 그때 둘째 2살 무렵에 아프고 나서 의사 추천으로 비타민 D하고 멀티바이타민은 꼭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나태해져서 좀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꼭 먹는 거는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 이제 먹으면 좋다는 B12하고 그다음에 바이타민 D는 항상 꼭 먹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 멀티 바이타민 먹고 있고 그다음에 오메가3 먹고 있고 그다음에 목이 아프거나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비타민 C 이 정도 먹고 있는 거. 저도요, 진짜 꾸준히 먹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저도 어떤 날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비타민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긴 요즘은 왜 여기는 미국은 40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올 40을 맞이하여서 이제 한 단계 뭔가 업그레이드 된 멀티비타민을 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놓고서 잘 꾸준히 안 먹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이제 먹는다고 꾸준히 안 먹어봤으니 효과라고 대단히 본 것도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해야겠다고 하고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건강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은 사실 영양제 챙기는 그 시간에 나가서 뛰고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영양제는 그야말로 보충하는 거지 그것보다는 내가 매일 어쨌든 챙겨 먹는 세 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우리가 비타민으로 따로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매번 완벽하게 먹지 못하니까 마음의 위안이라도 갖기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나를 위해 뭔가를 했다라는 기분으로 먹고 나면 그래도 뿌듯한 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진짜 먹는 거에 관련해서는 저희 따로 에피소드가 필요해요. 어떤 게 건강하게 또 간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팁을 나누면 좋겠어요. 이 매번 에피소드를 찍을 때마다 따로 에피소드를 찝어야 된다는 게 늘어나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하면 좋죠? 나쁘지 않죠. 그럼 이제 10회 가고 20회 가는 거죠. 왜냐면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이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스스로 느낀 것들도 많고 경험한 것들이 이제 자잘하게 다 모으다 보면은 이게 적지 않은 거죠. 진짜 웰니스라는 게 또 많은 걸 정말 포괄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먹는 거 너무 중요하고, 또 운동 관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또 수면에 관해서도 많고, 또 우리가 오늘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는 오늘 스트레스 관련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회복하나, 아니면 따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나저나 보미님은 그런 쪽으로 혹시 팁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그 코비드 기간에
약간 코비드 블루 뭐 이런 현상도 있었지만은 답답한 감도 없잖아 있었고 원인 모를 약간 우울감도 가끔씩 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명상 같은 것들 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는 거를 꾸준히 좀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도 요가 같은 거 이제 요가하러 갈 때도 항상 처음과 끝에 명상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굉장히 일찍 가서 저는 한 30분 정도 일찍 가서 스트레칭 하고 나서 명상 꼭 하려고 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너무 피곤할 때는 다음날 아침에 하고 아침 시간이 안 될 때는 일하다 중간에도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상을 하면서 뭔가 계속 머리와 마음에 복잡하게 쌓여있는 것들을 비워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한결 좀 그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 앤드류 휴버먼이라는 그 뇌과학자 그 교수 그 팟캐스트도 간헐적으로 듣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꾸준히 해보고 싶은 영역이기. 저도 명상은 정말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번도 제대로 한 게 없거든요. 근데 궁금해지긴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명상을 한다는 게 뭔지 자체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눈을 감고 생각을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눈을 감으면 생각이 많아지니까 누워서 하면 바로 자요. 그리고 그래도 나쁘진 않죠. 스트레스 매니지. 수면으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단계라고나 할까. 따로 진짜 명상 저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다뤄보는 걸로 해요. 정말로, 정말로. 아니,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자체가 또 큰 주제죠. 저희가 또 하루하루 생활하고 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명상이 큰 도움이 되고 같네요. 진짜 마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오늘은 그래서 가장 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체력 관리부터 음식까지 전반적인 엄마들의 웰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의 경험담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삶의 균형을 어떻게 잡냐에 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시간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뭐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집중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우리의 건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정말로. 결국에는, 잘 산다고 하는 게 몸도 마음도 함께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웰니스라는 게 꼭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작은 루틴, 우리 말했던 것처럼 물 한 잔 마시고, 어, 잠깐 산책이라도 하고, 밤에 핸드폰 내려놓고 대신 좀, 그러니까 깊은 수면? 하이 퀄리티 수면 자려고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사소한 것들이 좀 쌓여서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지내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흐름을 이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상에 다양한 취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좋아하는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우리의 창의성을 돋보여주는 분야도 많은데 나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채우고 싶은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해왔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나 하고 싶은 취미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네요. 네, 맞아요. 이게 여태까지 저희가 짧게나마 나눴던 것들에 계속되는 이제 찾아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아티스트 웨이를 통해서
모닝 페이지도 하고, 혼자만의 갖는 데이트? 그것도 하나인 거고, 또 저희가 웰니스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달리기라든지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식습관에 관련해서 좀 더 잘 챙겨 먹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희 취미가 될 수 있고 관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어떻게 찾아가고 즐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It's Me Time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 혹은 워킹맘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meetimetalks로 DM 보내주시거나 이메일 meetimetalks@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한 유튜브, 스포티파이에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세한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